정시의 사주명리 제60강. 오늘은 육식갑작의 28번째인 신묘일에 난 사람 신묘일주 편입니다. 신금과 묘목으로 이루어진 신묘일주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묘일주 편입니다. 음의 지지와 그리고 음의 청간으로 이루어진 신묘일주는 묘가 신을 보아서 편재에 해당하면서 12운성으로서는 절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묘의 지장간에서는 간목과 을목, 목기만이 존재하며, 그리고 목은 신을 보아서 정제에 해당하면서 왕지에 12운성으로서는 왕지에 놓입니다. 그리고 을목은 신을 보아서 편재에 해당하면서 12운성으로서는 녹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 신묘일주의 하나하나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신묘는 가을과 봄이 혼합된 상으로서 봄에 올라온 싹이기도 하고 또 열매를 맺은 나무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모습과 결실과 결과를 이룩한 사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신묘는 백토, 즉 흰토끼라는 거죠. 백토. 그리고 춘무, 봄의 묘목이며, 그리고 약초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절초된 잘려진 풀로서 말라진 건초등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또 신묘의 사람은 침착성이 부족하여서 흰 토끼처럼 잘 놀라기에 일의 진행에 차질을 가져오기도 하고, 소심한 성격으로서 모든 일을 의심하고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신묘는 정직하고 신의가 있는 사람이지만은 변덕을 잘 부리기에 다른 사람들이 그 정직과 신의가 있는 사람으로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또 신묘는 마음이 급한 사람으로서 여유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 신묘는 예정이 있어서 남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돕기를 잘 하지만은 때때로 유아독존하는 모습을 강하게 보이기 때문에 상대에게 혼란을 주어서 주위에 가까운 사람이 없는, 즉 외로운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외로운 사람입니다. 신묘는 극하는 관계인 신금과 묘목이 한 몸을 이루고 또 배우자가 절지에 놓여 불편한 일주입니다. 그러나 이 불편한 일주에 명식에 병화가 있거나 병화가 있어서 병신합을 하거나 지지에 술이 있어 또 묘술합을 한다면은 그 불편한 관계는 없어지고 서로가 돕는 상조하는 배우자 관계로 즉 변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 신금은 무토에서는 매금이 되어서 신금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무토를 싫어하고, 기토에서는 땅에 떨어진 보석이 되어 옥이 되어 작은 부자가 될 수는 있으나 기하기가 어려워 힘들게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돈은 있지만은 그래도 살기는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기함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소토하는 간목이 있으면은 무토를 그렇게 토를 소하는 간목이 있으면은 신금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자가 됩니다. 또 신금이 개수를 보면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서, 개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고 개수가 모이면은 즉 임수가 되는 것이죠. 개수를 보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소 저절로 되기만 바라는 사람으로 노력이 없는 게으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만 오면은 쳐다보면 됐고, 물이 되니까 즉
편안한 사람이 되어서 또 그 편안한 반면에 게으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신금이 개수를 보는 사람이라면 쓸데없는 일에 공을 들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신금 자체에 명식에 개수가 있다면 이런 사람은 쓸데없는 일에 간섭을 잘 하거나 이래서 쓸데없는 일에서 자기의 어떤 에너지를 소비하는 사람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또 신금이 임수를 보아씻어서 광채를 내어야 하고, 신금은 임수를 보아서 씻어서 광채를 내어야 해서 자기의 가치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어야 하고, 병화가 멀리서 비춰야 지혜롭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신금은 임수가 있고 그리고 병화를 보아야 하는데, 병화는 멀리서 비춰 주어야 하고, 그래 임수는 씻어 주어야 신금의 보석 가치를 제대로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니까 멀리서 병화가 비추지 않고 병화가 가까우면은 병신합으로서 신금을 변화시켜 버립니다. 수로 변화시켜 버린 병신합수가 때문에 변질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신금이 또 임수를 보면, 이는 신금이 임수를 보면은 자식으로 인하여서, 왜 신금에서 임수는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으로 인해서 어머니가 빛나게 되어서 자식의 덕을 톡톡히 보는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신금의 임수가 명식에 있는 경우이죠. 이때는 관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관은 즉 병화죠. 관은 멀리서 이들을 도와줘야 하지 가까이서 간섭을 하면은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신금에 임수와 간목이 있으면은, 신금 일주에 임수와 간목이 있는 명조라면은 부는 있으나 기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기가 어렵다고 했고, 그리고 또 여기에 정화 7살이 있으면은 성격이 난폭하고 녹아내려서 단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신금에 을목이나 묘목이 있으면은, 지지에 묘목이나 위에 정간에 을목이나 그런 묘목이 있으면은 사치하고 화력에서 노는 바람둥이로서 색난이 있고 파지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은, 간목 정제가 있으면 귀찮을 정도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간목은 무토를 극하고 또 신금이 매몰되지 못하도록 하고 임수가 흐려지는 것을 방지하는 여러 가지 일을 간목이 하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신묘는 풀잎에 내린 서리로서 매정한 사람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는 흰색이기 때문에, 신금이 흰색이죠. 흰색이기 때문에 머리 위에 내린 서리로서 백발과 노인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신묘일주의 신금은 겨울철 새벽에 내린 찬서리로서 날카로움을 나타내고 까칠함을 나타내고 또 차가움을 나타냅니다. 여기에서 묘는 파성으로서 갈라져 있어서 배우자와의 관계가 지지에서 합을 이루지 않는다면 헤어지는 인연임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묘일주는 신의 백색과 그리고 또 묘목으로 이루어져 겨울철 눈 내린 벌판에 파랗게 돋아난 초목의 어린 싹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불굴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신묘는 신금의 보석이 묘의 풀 속에 떨어진 것이라 자기를 드러내려는 기운이 강하게 발동합니다. 임목과 묘목이 엉클어진 풀밭에서 신금이 자기를 드러내는 데 성공하였다면 이는 그 사람은 신묘일주로서 성공하여 부자인 사람입니다. 신묘일주의 신묘는 흰 토끼로 여리고 순수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새로운 기운을
즉 묘의 정신세계에 받아들이기 쉬운 일주입니다. 그리하여 종교에 심취 하는 사람이 많고 무업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신묘의 자의 형태, 글자의 형태는 묘가 토끼가 입에 칼을 문 형태로서 자형으로서 무인이 구설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신묘일주는 신금과 묘목이 모두 현침으로 구성된 일주입니다. 현침은 날카로움과 예리함을 나타내고 또 맺고 끊는 것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또 현침은 까칠함도 함께 어우러져서 예민성과 소심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신묘일주는 인정이 없는 무정한 사람이며 쉽게 다가가기가 힘든 사람입니다. 현침을 놓은 사람은 영감과 예감이 발달된 사람입니다. 현침을 가진 사람이 직업을 가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온몸이 아프게 됩니다. 그리하여 신묘일주가 일 없이 노는 경우를 잘 볼 수가 없습니다. 현침의 글자는 갑, 신, 오, 묘, 미, 그리고 신의 글자이고 또 곡침으로서 정을 쓰기도 하고 합니다. 글자로서 형상이 모두 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묘의 자를 갖다가 쌍침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정을 글자를 곡침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신묘일주는 호불호가 분명하여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대하는 표정부터가 다르고 냉정하게 돌아서고 잘라버립니다. 신묘는 가식이 없어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또 신묘는 연약한 기운이라서 속이 없고 줏대가 없는 것 같고 유혹에 약하여서 어린애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많기 때문입니다. 신금의 사람은 용모가 단정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서 그리고 또 무엇을 알고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며 유행에도 앞서가는 편입니다. 화려하여서 이성의 구애나 유혹을 많이 받고 어디든지 자신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신금이 자신이 드러나지 않을 때는 신경질적인 면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신금은 섭한 일은 가슴에 담아두는 꽁한 마음이 있기에 남이 자기를 몰라주고 무시한다면 속이 상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또 신금은 독침이기에 한번 꼽히면 깊이가 있고 강한 후유증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생활 전선에서의 신금의 독은 끈질김으로 나타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끝내는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또 신묘일주는 악착 같은 마음이기에 한번 마음 먹은 일은 반드시 해내는 사람입니다. 신묘일주는 청년기부터 돈 관리를 잘 하여서 말년에 편하게 지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녀에게는 집착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무한한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서 때로는 자식에게 외면당하기도 하여서 이 부분에서는 신묘일주는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신묘일주는 주위 사람들에게 성실함을 인정은 받지만은 지나칠 정도로 소심하고 또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서 신뢰받기 힘들어 왕따를 당하는 사람이 신묘일주에는 많습니다. 또 신묘일주는 음욕살이 있는 일주입니다. 음욕살의 일주인데 음욕살은 존친 및 처자와 그리고 인연이 박하고 존친이나 처자의 인연이 박하고 고생이 많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남자라면은 배우자와의 인연이 중도에 절단되는 의미가 있고 단절되는 의미가 있고 여자는
부모와의 인연이 박하다는 암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음력살이 시주에 있으면은, 시주에서는 남녀 모두 자식의 신상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 음력살의 일주는 갑인, 을묘, 정미, 무술, 기미, 경신, 계유 일주에 해당합니다. 신묘 일주는 교신성의 일주에 해당합니다. 교신성입니다. 교신성으로 타고 나면은 영리한 머리에 생각은 깊지만은 자아가, 자기 자신의 어떤 깊이가 너무 강하여서 자만심으로 주변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는 편입니다. 교신성은 다른 사람과 융합을 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 교신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또 특성도 있고요. 그래서 교신성의 일주는 병자일주, 병호일주, 신묘일주, 신유일주 4개의 일주가 교신성을 가진 교신성의 일주에 해당하겠습니다. 신묘일주는 관기확간에 해당하는 일주가 되겠습니다. 관기확간에 해당하는 일주가 되는데, 여기서 관은 기하다는 뜻이고, 대하는 뜻으로서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에 들어설 시기에는 다른 사람보다 나은 직업을 얻을 수 있고, 또 성진과 출세가 남보다 빠르다는 뜻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또 학관은 내가 학교의 전신으로서 공부를 잘 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조에 관기확간이 없어도 세운이나 대운에서 관기확간의 자가 오면은 출세와 성진을 빨리 하기도 합니다. 관기확간의 일주로서는 을사일주, 병신일주, 기해일주, 경인일주, 그리고 임신일주에 해당하며, 그리고 일주가 아닌 경우에는 갑이 살을 볼 때, 정이 신을 볼 때, 그리고 무가 해, 무는 해를 볼 때, 신은 인을 볼 때, 개는 신을 볼 때와 같이 일주가 아니라도 사주 어디에서도 관기확관으로 보지만은 일주보다는 길성의 힘이 좀 약한 편입니다. 그리고 을사는 관기확관과 금요와 겸하고, 또 병신은 압록과 겸하여서 더욱더 관기확관의 길이가 더욱더 정대됩니다. 또 관기확관의 명식이나 운에서 형과 충이 될 때, 그리고 또 원진살이 관기확관에 있을 때는 그 복은 감소하게 됩니다. 신묘일주는 구추 방해살에 해당하는 일주가 되겠습니다. 구추의 구는 모든 추한일을 가리키고, 9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추한일을 가리키고, 이 추함의 의미는 주색잡기로 인하여 나타나는 추함이겠습니다. 그리고 주색은 술과 바람이고, 잡기는 즉 도박을 의미합니다. 구추방해는 일지 좌오묘유로 도화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며, 그리고 도화가 일지에서 비극과 재성과 관성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방해살은 구추로 인하여 하는 일에서 방해가 따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추 방해살은 임자, 임오, 무자, 무오, 기묘, 기유, 그리고 을모, 을유, 신묘, 신유에 해당하는 일주가 되겠습니다. 이 밖에 구추를 울화를 참지 못해서 남을 해하는 흉사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구체적으로 이성 문제, 결혼 실패, 성진 누락, 관제 구설수, 그리고 형살, 수옥살, 그리고 형살로 수옥을 나타내고, 복부 수술,
그리고 재물 손실, 입찰의 실패, 그리고 교도소 출입 등 다양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연을 만나거나 험한 일을 겪거나 여러 번의 수술수가 있거나 죽음이 욕되거나 아니면은 사기수 등 다소 과장된 부분도 구추 방해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지의 비급 왕지로 이루어진 임자, 무오, 을묘, 신유는 어처증과 어부증이 있을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재물 손실, 관제 구술을 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임오, 무자, 신묘는 바람기로 일탈을 나타낼 수도 있으며 그리고 기묘와 을류는 편관으로서 여명의 경우에 일탈을 의미하고 또 기유의 식상일 경우에는 기유는 식상이죠. 식상은 여명의 경우에 덕자 후의 일탈과 간제 구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신묘는 고독하고 쓸쓸한 모습이며 인정과 의리는 경금에 비하여 약하고 주위의 사람과 어울림도 별로여서 혼자 사는 것이 어울리는 사람이 즉 신묘일주가 되겠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지나치게 반응하여서 대인관계에도 한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신묘는 예리한 도구를 손에 잡은 모습으로서 손재주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하여 기술계나 이공계, 공예 쪽 그리고 예술 분야에서 성공하고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묘는 자형처럼 글자의 형태처럼 깔끔한 성질로서 남에게 부탁도 잘 하지 않는 사람이며 무슨 일이든 스스로 해결하려는 사람입니다. 신묘는 편재성으로서 재물은 확실히 취하고 관리하여서 재물 관리에는 허술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신묘일주는 소심하고 침착한 면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존감에 상처를 입는다면 참을성이 없어서 붕괴하는 사람입니다. 이때에 천간에 경금을 같이 보는 명조라면 경금이 천간에 나타나 있다면 분기탱천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신묘일주는 일지가 편재로서 사업가적인 기질은 있으나 사업가로서는 힘이 약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절지에 놓이고 묘목은 마무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 신묘일주는 돈 욕심 때문에 재물 관리를 남에게 맡기는 것이 어렵고 배우자에게도 맡기지 않고 자기가 직접 관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묘일주는 다소 폭력적이며 잔인한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했던 말을 되풀이하는 성향이 있고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신묘일주는 재성이 노강에 있지만은 실제로 신강으로서 이루어지기가 힘든 일간이어서 완벽하게 큰 재물을 취하기는 힘듭니다. 토의 인성이 왕하다면은 토다 매금이 되어서 자기의 재능을 모두 부릴 수 없게 되고 또 비급 형제인 경신금에게 도움을 받자니 도움을 받을 경우에는 철추 세옥과 백호 출력 그리고 복음과 반음이 되어서 형제간에 투쟁이 일어나 싸움이 되는 꼴입니다. 그래서 형제간에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이 결과로 나의 재물이 형제 비급으로 흘러가서 신묘일주는 오히려 피해를 보기 때문이겠습니다. 신묘일주는 절궁에 있고 지장간에 있는 재성인 갑을 먹은 묘에서 노강으로서 녹왕자 절궁에 놓이게 됩니다. 재성의 노강은 재가 즉 처가 노강에
앉아있기 때문에 작아져서 처의 혜택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절궁에 있는 처를 자기 스스로 극하여 그 관계가 오래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운에서 40대, 50대, 60대의 운에서 금의 운이 온다면은 가장 일주가 왕한 시기로서 처를 극하는 상황이 발생하여서 이혼 등의 변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금의 운이 10대, 20대, 30대에 일찍 오거나 아니면 아예 70대 이후 아주 늦게 오거나 아니면 아예 운에서 금의 운이 오지 않는 경우에는 부부 사이에 절궁이라 해서 마찰음이 발생하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절이라고 반드시 분리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40대, 50대, 60대의 해외 출장 등으로 인하여서 떨어져 있거나 한 지붕 두 가족처럼 살거나 또 주말 부부로 살아가는 경우에는 절이라고 반드시 이혼하여 떨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신묘일주가 임목이나 진토를 보면은 임묘진이죠. 진토를 보면 방합이 형성되고 임묘진 방합이 형성되고 또 미토나 해수의 자를 본다면은 해묘미 해가지고 삼합을 형성하여서 절이라고 해서 역시 재성과의 절이라고 해서 재성과의 이별이나 변리의 기운은 또 사라질 것입니다. 한편 또 재성은 위에는 지금 재성을 저희 처를 보았고 또 재성을 부친과 시모의 경우로 본다면 시모는 여자의 경우이겠죠. 시모로 보았을 때는 제가 노강에 있어서 유산 등으로 일주에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유산 등이 있다는 것이죠. 노강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나 절지이기 때문에 부친과 시모가 선망이거나 먼저 돌아가셨거나 병중 아니면은 원처 멀리 계시거나 재가하였거나 분가 등을 한 부친이나 시모일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신묘일주에서 병화 간성은 지장간에 없기 때문에 일단 인종을 해 오면은 욕지에 있어서 욕종 절궁에 놓이게 됩니다. 욕종 절궁에 있고 또 정화는 정화 7살은 병종 절궁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신묘일주는 오미 화공망으로서 관공망입니다. 관공망인데 재성이 걸록에 놓이고 갑오리는 걸록에 놓이고 관이 공망이면은 재탐심이 엄청 강하고 이루기 힘든 관을 향하여 공명심을 불태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욕지에 있고 절궁에 있어서 그 공명을 얻고 달성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묘일주가 명식에서 병화를 얻는다면은 신금과 병신합을 이루어서 수로 변하는 경우가 발생하여서 관의 자리가 지속되지 못할 수 있고 또 신금이 정화를 본다면은 화소 주옥이 되어서 자기의 가치를 완전히 상실하는 어려움에 처하는 형국이 될 수 있기에 신금이 관의 자리를 얻는다면은 직장 내에서 맑은 기운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신금이 관으로 차지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병화는 잘못하면 병신 합이 되어버리고 안 그러면 화소 주옥이 되어서 일단 관으로 인해서 자기의 처신이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또 병종 절궁에 있는 사람이 관을 얻기 위하여서는 만일에 병종으로서 지금 정화를 보는 경우입니다. 병종 관을 얻기 위해서는 병정화 관성이 지지에서 근을 둬서 힘을 얻고 토는 매금되지 않게 열부해야 하고, 그러니까 토가 두 서너 개 이상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열부해야 하고 임수로서 빛을 얻어야 임수로 수세하여서 씻어서 그러니까 광채가 나야 된다는 거죠. 신금이 얻어야 신묘일주의 관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관의 자리가 일단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신묘일주의 상관인 임수는 사종절궁에 놓이고 식신인 계수는 생종절궁에 놓이게 됩니다. 지장간이 없는 것은 일단 종을 해오기 때문에 종이라는 글자를 쓰는데, 식상으로서 상관은 임수는 사종절궁에 놓이고 식신인 계수는 생종절궁에 놓이게 됩니다. 신묘일주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신금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신금은 보석으로 볼 때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수가 필요한데, 임수로 씻는 것이 필요한데, 상관인 그 자식이 사종절궁에 놓여서 이미 절된 것으로 멀리 떠난 자식이거나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기에는 어려운 자식으로 볼 때는 임수 자식의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종절궁의 개념을 현 시대에 맞춰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사종절궁은 비상한 머리의 소유자로서 게임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 컴퓨터 하드웨어 개발 업무나 특정 프로젝트 등에 빠져서 절된 상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야에 성공하여서 명성을 얻어 신금인 모신을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임수 상관의 자식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생종절궁에 놓인 식신인 자식은 절궁으로서 기존의 개념대로라면 이미 모친과의 인연이 끊어짐을 나타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사회생활과는 완전히 구별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후원자의 도움을 얻어서 나름대로 아이디어의 세계를 펼쳐가고 있는 자식 등으로 식신의 생활 범위를 넓혀서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묘일주에서 정인인 무토는, 지금 지장간에 없는 것은 종을 해온다고 그랬죠. 인성은 없기 때문에 정인 무토를 종을 해보면은 욕종절궁에 놓이고, 또 편인인 기토는 병종절궁에 놓이게 됩니다. 인성이 욕지를 보면은 멋과 패션을 먼저 생각하고 공부를 등한시하여서 학문과는 인연이 좀 먼 편에 있습니다. 인연이 없는 편에 있습니다. 또 인성이 병지 역마에 놓이게 된다면 한자리에 지그시 눌러 앉아서 공부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좋은 거 먹고 더 많은 돈을 벌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대적으로 보았을 때 절궁이라고 하여서 완전히 분리되는 경우만을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절궁에 있으면서도 활성화되는 공부는 있기 때문입니다. 욕지로 온다면은 지금까지는 뒷전으로 절되어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는 인성일 수도 있고, 또 병지이면은 기존의 개념과 더불어 병을 앓거나 역마성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또 거기에 더하여서 인성으로서의 병은 새로운 학문인 빛의 역마성인, 즉 전자통신 분야를 말하는 것으로서 매스컴을 이용한 인성공부, 학교, 교육, 시스템을 의미하는 경우를 범위를 넓혀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신묘일주가 여명으로서 식상이 많으면은 생식기와 관련하여서 질병에 약하고 출산 시에도 주의를 요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묘일주가 화의 간사를 보면은 사회생활이 활발해지고, 여자의 경우, 즉 여명은 연애운이 빨라지며 대체로 혼인도 빨라지게 됩니다. 신묘일주가 인성이 왕하면은 철학이나 무속,
그리고 또 역학 등에 많은 관심을 두는 사람이 다른 일주보다는 신묘일주가 많으며 정규적인 학문에는 항난 항마가 따르게 됩니다. 또 신묘일주가 인성이 있고 또 재성을 본다면은 제극인으로서 재성은 덕시하고 이성을 제어하는 인성이 약해져서 남자의 경우는 바람으로 인하여서 가정을 어지럽히는 수가 많습니다. 또 신묘일주는 병술, 기해일주와는 합이 좋으며 정유와 을유와는 해로하기 힘듭니다. 특히 묘목은 유금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또 유금의 날카로운 칼날에 묘목의 잎이 절단되어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묘일주는 명식에 묘목이 아무리 많아도 유금을 싫어하고 화로서 설기되면은 목화 통명으로서 반기게 되는 것입니다. 신묘일주에 자수의 운이 오면은 자모형 즉 식상도화의 형으로서 운에서 이성의 구설수가 붙은 것이며 가정을 파할 수 있는 운이 되기도 합니다. 묘와 식상은 여성에게는 자궁을 의미하여서 언제나 주의가 요구됩니다. 신묘일주에 동일한 현침인 관인 오화의 운이 오면은 오묘파와 공망과 현침살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으로서 구설수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수술수가 있는 것으로 특별한 주의와 주변 관리가 필요합니다. 구설수가 더 큰 화근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신묘일주는 원국에 술이나 미나 오는 자와 유의 자를 갖추면은 남자의 명은 색으로 범인하게 되고 여자의 명은 여명은 자궁이나 유방질환 등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신묘일주가 신유술월에 나고 토가 많고 금이 많으면은 목이 절상되어서 그러니까 토가 많고 금이 많은 경우에는 토생금해서 이 많은 금이 목을 해서 상해를 입힌다는 거죠. 그래 목이 절상되어서 간이나 담의 병이 온다는 것입니다. 간과 썰개의 병이 오고 또 춘하절에 나고 토가 없고 금이 약하면은 폐 대장에 탈이 나기 쉽다고 했습니다. 금의 기운이 약할 때는 폐와 대장에 탈이 나기 쉬운 것입니다. 또 신묘일주가 여름에 나도 수가 많아서 화의 기운이 허약할 때는 약한 심장과 소장으로서 빈혈이 오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화가 약할 때는 심장과 소장에 일단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신묘일주는 현침을 이용하여서 의사나 특히 척과 의사 같은 경우에 그 현침을 쓰기가 좋지요. 그리고 또 한의사, 간호사, 침술사, 수지침 등의 의료직이 최길이며 가장 좋은 것 같고 직업으로는. 그리고 또 그 외에 상과나 기술계 쪽으로도 직업을 삼을 수도 있어서 좋은 것 같으며 패션이나 이용, 미용 분야에도 성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현침의 업상으로는 제과업, 직업군인과 또 의류 제조업에도 관련하고 있습니다. 또 신금은 단침이며 신은 단침이며 묘목은 쌍침으로서 주사기와 재봉, 그러면 재침, 공구류, 송곳, 총, 포, 칼, 가위 등을 나타내어서 직업과 관련하는 물상이 되겠습니다. 또 신묘일주는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단침과 쌍침으로서 신묘일주죠. 신묘는 일단 신은 금이고 묘는 살아있는
목이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단침과 쌍침으로서 현침이 가장 강한 일주이기에 몸을 다치기 쉽고 또 큰 사고를 당하기도 쉽습니다.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현침이 시에 있으면은 낙상 등 작용력이 노후까지 나타나고 자녀들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반드시 보험이 필요하며 주의를 요하게 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신묘일주는 일주 자체가 묘유충으로서 금목 상쟁의 모양이며 묘는 신경계인 신경의 주 구성 성분을 나타냅니다. 신경계에 충이 들면은 신경이 예민하고 불안하여서 편두통을 앓기 쉽고 말년에는 골다공증, 근육통까지 오기 쉽습니다. 신약한 일주는 신경계 그리고 폐, 신경, 폐, 장, 호흡기, 척추, 방광질환 등을 염려하여야 하며 그리고 목성은 인체의 지주와 같아서 금목으로 상징하는 일주는 계절에 관계없이 손발이 시려서 수족에 냉증이 오기도 쉽습니다. 수족 냉증을 겪기도 쉽습니다. 또 신묘일주는 간합지압하는 병술일주와는 해로할 수 있지만은 정유의 배우자와는 천충지충으로 인해서 해로하기 어렵습니다. 청간과 지지가 전부 청을 이루어지는 정유와 그리고 간합지압하는 병술은 해로할 수 있지만은 정유와는 천충지충이 일어나기 때문에 해로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유일주가 병술, 해, 미의 자가 있다면은 병신의 간합과 묘술의 육합과 그리고 해모미의 지지의 반합이나 삼합이 이루어져서 다투면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제60강 육식갑자의 28번째인 신묘일주의 여러가지 성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신묘일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61강은 임진일주편을 보내드립니다. 계속적인 구독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